일단 신뢰의 아이콘 정은경 본부장 썰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긴장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합니다. 네. 예, 대동넷 3명의 취재 기자들의 취재 진담을 펼치는 대세담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저희가 그 2회차를 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아, 한 달. 네. 아, 너무 일이 많았나요? 왜 이렇게 뜸했죠? 그러게요. 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동안 이제 카메라와의 거리두기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한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하고 네. 예. 우리가 적어도 격주 단위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는 네, 그렇죠. 노력을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27명이 추가됐는데요. 그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 이후에 이태원 사태로 다시 이제 지역 감염 전파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코로나 취재 관련된 소식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오늘도 이제 민방위 복을 입고 질병관리본부 지금 여러 그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이렇게 극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김효셉이고 여기는 박성민 기자. 박성민입니다. 예. 저는 김인환입니다. 네, 그 두 기자는 혹시 이태원 놀러 갔다 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간 적은 없고요. 네. 멀리서만 멀찍이 지켜왔어요. 마음은 이태원에 있었지만 몸은 대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태원 이슈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가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극복에 가장 헤드쿼터를 담당하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언론 브리핑을 그 45일 만에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카카오톡 질의응답을 하다가 맞습니다. 45일 만에 대면 전환으로 바뀌어서 네. 그 첫날 또 이란 기자가 질본을 취재 갔죠. 그렇습니다. 예. 어땠나요, 분위기는? 일단 신뢰의 아이콘 정은경 본부장 썰을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긴장 되시나요? 아니요. 그냥 궁금합니다. 네. 예. 본인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긴장. 조명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네네. 예. 그 정부가 이번 달 6일이죠. 코로나 방역 체계를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중앙 방역대책본부 네. 그 브리핑도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지난 3월 23일 이후에 45일 만인데요. 그동안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기자들이 질의를 하면 정은경 본부장께서 단상 위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네. 정 본부장께서 오랜만에 기자들 만나시더니 기분이 되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예. 예. 이렇게 사람이 만나니까 또 예. 기분이 업되셨고. 예. 굉장히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네. 건강하게 잘 계셨냐, 어떻게 지내셨냐, 음. 먼저 이렇게 뭐 반갑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기자들도 그 본부장 웃는 모습 진짜 오랜만이다 이런 얘기 하고 네네. 분위기가 되게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정은경 본부장 웃으셨다니까 참 네. 되게 기분이 좋은데, 계속 웃는 날이 또 조만간에 오고 계속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질병관리본부가 이번에 이제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을 하겠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를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 표정도 그 궁금했는데 네. 어땠나요? 그 질본에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해서 예. 전문성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질본이 그 보건복지부 산하 소속 기관인데 예. 별도 독립기구로 이제 청으로 승격을 시키겠다. 그래서 네. 좀 전문성과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겠다. 음. 그런 이제 의지가 담긴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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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질본에서는 좀 그 이제 청으로 승격하려면 네.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만 뭐 문 대통령이 질본 승격 목적을 전문성하고 독립성 강화를 꼽은 것에 대해서는 정본부장도 질본 조직 특성상 그 아주 중요한 이슈다 예.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굉장히 아무튼
그 방역에 좀 더 집중하겠다. 아직은 네. 그걸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감염병 이게 이슈가 그 최고로 이제 떴는데 그 이 이슈에 걸맞게 이제 질본도 좀 더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런 소식이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한번 들어봤고요. 사실은 그 질본의 어떤 전문성, 독립성 강화 이야기는 현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그 요번에 이제 진단 키트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질본이 너무 이제 보수적인 어떤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진흥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항상 이게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방어를 위한 뭐 이런 그 기능을 했었는데 예. 이쪽에 이제 그 진단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진흥의 어떤 산업 진흥 관점에서도 질본이 역할을 좀 이번에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요번에 이제 전문성 독립성 강화하면서 그런 점도 좀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예.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이제 광경이 싱가포르에서 네. 펼쳐졌다는데 싱가포르 공원에서 네. 로봇이 네. 돌아다니는데 네. 코로나 관련해서 네, 네. 뭐 돌아다닌다고 그러던데요. 어떤 소식이죠? 코로나가 이제 일상의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싱가포르의 비샹 앙모키오라는 공원, 비샹 앙모키오, 비샹 앙모키오라는 공원에 앙모키오. 네, 싱가포르 일대에 있는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 공원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 로봇은 그 공원을 순찰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로봇이 1m 이상 거리를 두세요라고 경고음을 내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그 보건 방역이나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그 빈틈을 채워주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로봇 이름은 스팟입니다. 스팟. 네. 그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이고요. 이 스팟은 현재 최대 90분 동안 움직일 수 있고 90분. 네. 네. 한번 충전하면 90분 동안 움직일 수 있고 초당 1.6m를 간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보다 조금 더 빠르고 또 사람과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후방 그 360도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고 영하 20도에서 영상 45도의 기온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까지 그 시범 도입을 한 거고요. 이제 반응이 좋고 효율이 있다 보면은 이제 다른 공원으로도 그 로봇이 배치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둬라 뭐 이런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경고음을 이제 알리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재밌네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거기에서 개발한 맞습니다. 사족 보행. 네. 예, 우리 여기 대덕연구단지도 로봇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뭐 그 회사 로봇이 아니더라도 대덕의 공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유림공원 이런 공원에서 그 우리가 개발한 그런 로봇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 방송을 듣는 연구자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환 기자 혹시 고양이 좋아하나요? 고양이 좀 무서워합니다. 제가 좀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만지겠네요. 그렇죠. 저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십니다. 네네네. 고양이만 있으면 재채기를 그렇게. 그 두 분은 하여튼 그러면 고양이랑 접촉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해외 연구진이 그 미국 위스콘신 대학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대학 이 연구진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고양이가 이제 고양이들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실험을 한 게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양이들 간에 전염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워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고양이를 이제 그 뭐 무심코 만졌는데 고양이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이 증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잘 돌아다니고 밥 잘 먹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고양이들이 이제 발열이나 구토 뭐 이런 것들이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만지는데 그 실험 결과 6마리 그 고양이 중에 3마리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같은 공간에 그 같이 있게 했대요. 근데 6일 만에 다 전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염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통풍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그런 바이러스 감염이 되냐 안 되냐는 그런 걸 실험을 한 거죠. 근데 된다고 봤고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반려동물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안 옮긴다 그런 그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연구팀 이번 연구팀 관계자는 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그 반려동물과 입을 맞추는 그 고양이 많이 입 맞추잖아요. 근데 그런 신체 접촉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 반려동물 너무 친하다고 이제 막 그런 스킨십 하는 게 예.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소식이라서 이렇게 전달을 해보고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 싫어하시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진단 키트로 그 애견도 검진이 가능한지가 궁금하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가서 제가 취재를 한번 해보고 한번 다음 해보시죠.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 코로나 백신 그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뭐 해외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가 될 거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에 상당히 지금 집중돼 있는데 관심이 우리나라도 팔을 걷어붙였죠. 이 그 신약 개발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치료제랑 백신이 도대체 언제 개발될까라는 궁금증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는 빠르면 올해 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그 범정부 지원단을 구축했습니다. 이 범정부 지원단은 이름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입니다.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골자로 만들어졌는데요. 지난주에 그 지원단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 내용을 보면 그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치료제는 총 7종의 임상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3종이 올해 중으로 임상 시험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범정부 지원단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 추진단 뭐 등등 여러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면서 이제 코로나 퇴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예고를 뭐 내년에 나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을 두고 그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게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못 하는 게 연구진도 지금 열심히 아마 그런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실험 중에 있을 텐데 여기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그 치료제 핫한 곳이 대덕인데 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진들이 지금 열심히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는 한국파스트레 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또 치료제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람데시비르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람데시비르보다 효능이 좀 좋은 물질을 후보 물질을 발견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시험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을 빨리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생명연구원이나 뭐 이런 그 화학연구원 후보물질 개발 소식도 있는데 그 소식도 한번 얘기를 이남 기자가 한번 해볼까요? 그 관련해서 그 생명연이 코로나 이제 백신 후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후보 물질을 그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제조합을 열심히 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치료자 백신이 개발돼야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예견이 전망이 다들 이제 좋아질 거라는 전망보다는 지금 되게 암울한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2차 대유행이 곧 시작될 거다. 그게 이제 가을쯤에 다시 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 세기가 지금의 뭐 몇 배 이상이다. 그런 뭐 얘기도 있고 한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도를 보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겨울을 맞이할 거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들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죠. 그 국내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더욱 치명적일 거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그 날카로운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경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날카로운 경고.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 지난달 이제 방역 예. 당국이 예.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세컨드 웨이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는데요. 1년 혹은 몇 년 이상 동안 유행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경고의 위험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가 돼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하셨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와 독감이 같이 올 거라는 이제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네. 그 인터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울철에는 지금보다 더욱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뭐 네. 수십 배, 수백 배 이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네. 뭐 몇 가지들이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뭐 진단 방식을 고도화하는 방법, 그리고 신속 진단 키트를 환자가 직접 자가 진단하는 방안, 예. 그리고 K바이오의 육성 방안 예.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그 말로만 전망하고 네, 뭐 네. 이런 거보다도 그 논문도 최근에 그런 그 코로나 대유행을 예고하는 그런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논문 중에 2024년까지 이 상태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도 네. 연구 논문도 발표가 되고 네. 그런 거를 볼 때 대유행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유행을 사실은 준비하는 그 어떤 주체는 결국엔 과학으로밖에 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대해서 개발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제 전 세계 연구 기능이 다 모두 다가 셧다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대덕 네. 연구단지는 그 셧다운된 그러니까 그 폐쇄된 연구소가 아무 연구소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가동되고 있는 거는 대덕 연구단지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역할을 할 기회가 왔고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역량을 드높여야 되는데 일본도 셧다운됐고 미국도 셧다운됐고 유럽도 지금 다 연구소들이 폐쇄가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대유행이 가을에 올 거라면 지금 이제 3, 4개월밖에 안 남은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준비를 우리나라가 잘 하느냐.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네. 게 되게 관심이 있는데 일단은 진단 키트도 예. 제대로 그 진단 체계를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 취재를 해봤는데 예. 그 기획 취재 내용 좀 한번 예. 설명 좀 해주시길래.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 말씀드리기 전에 네. 국내 이제 전문가들이 1918년도에 왔던 스페인 독감하고 네, 코로나를 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할 거다. 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명이 감염이 됐고 네. 이 중에서 5천만 명이 사망을 했던 게 스페인 독감인데요. 네. 요게 봄에 유행하다 여름 들어서 잠잠해진 뒤에 네. 그해 가을에 2차 대유행을 하면서 네. 5배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그렇죠. 스페인 독감이 그렇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료 체계나 진단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제가 충남대학교 병원과 건양대학교 병원 의료진에게 좀 들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료 현장에서 6시간 지금 정도 걸리는 코로나 검사법을 단축시킬 필요가 좀 있다. 예. 지금 그러니까- 6시간인데 그걸 단축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의료 인력이 지금 충분치 않은 상황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진이 나와서 PCR 검사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혈액 한 방울로 코로나 항체를 10분 만에 진단하는 키트 도입도 필요하고 네. 국산 단일 PCR 신속 장비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속 진단이 왜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의료진이 말하는 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객담 추출이 그렇죠. 예. 이 가래라고 하죠. 객담. 요게 추출하는 게 어려워서 또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서 그 PCR 방식으로는 조금 검진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진료소의 환자 진단 시에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속 진단 키트 도입에 관한 얘기도 하고 PCR 검사로 양성을 받았는데 그 검사를
이제 하다 보면 뭐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보면 음성이 나오기도. 네, 네. 그런 위양성에 대한 그런 보완도 필요하다.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의 진단 그 방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종합해 보면은 진단 체계도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데 예. 신속 진단 지금 6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예. 기술은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예. 준비하는 그런 예. 체계를 좀 준비해야 네.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였고. 예. 그리고 그렇죠. 하나 예. 더 있었던 게 그 저 김오란 질병관리본부 그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있어요. 예, 예. 그분께서 아까 그 저 말씀하셨다시피 인플루엔자 유행하고 예. 코로나 2차 유행하고 겹치게 되면 네. 이게 너무나 큰 삼각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최소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부터 일단 먼저 맞아야 된다. 네. 나중 가서 뭐 열 나고 이렇게 되면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어려우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가 물론 그런 조치를 해서 예. 선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그 백신을 예. 먼저 그 주사하는 그런 체계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예. 우려가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지금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먼저 시민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가서 백신 맞고 준비를 잘 하는 게 예. 먼저 그 백신을 맞는 게 우리도 한번 맞으실 백신을 거죠? 예,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증샷 한번 예, 인증샷 예. 해야죠. 예. 예. 기다리고 예, 주사 잘 맞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일단 진단 체계랑 의료 체계 이런 것도 준비를 좀 더 잘 준비를 예.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좀 더 의료 체계는 좀 더 뭐 더 예. 구체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없나요? 예. 감염병 전문 병원이 일단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꼭 있어야 되나요?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네. 이제 코로나가 치명률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가 약 0.065%인데 그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최근에 기사 썼던 11일 오전 기준으로 416만 명이 걸렸는데 사망자는 한 28만 5천 명이에요. 네. 그러면 그 계산을 제가 산수로 다 해보니까 7%더라고요. 아, 그럼- 직접 해보셨어요? 예. 옆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직접 계산할 네. 필요 없이 계산기를 하여튼, 좀 예. 두드려봤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7% 정도. 네 예.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필요하다. 이런 좀 음, 질환을 위해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치명률이라는 게 결국에 중환자들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환자를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 치명률이 그만큼 낮아지는 건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중환자를 좀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아직까지는 갖춰지지 않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중환자 치료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어야 되고 네. 또 비대면 그런 진료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손을 한번 보자. 네. 이거 손을 한번 보자. 예. 예. 그렇습니다. 안 웃겨요. 네. 웃어주세요 좀. 네. 네. 그 하여튼 요즘에 그 하여튼 대유행에 맞서서 대응해서 지금 대덕에서는 네. 항바이러스 건강 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협의회도 열심히 그 대유행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그 산학연 협력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도 나중에 그 성과가 나오면 공유드리도록 하죠. 과학계 소식을 한번 네. 그 다음 썰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대 연구 시설 사업인데 방사광 과속기, 예. 방사광 과속기 부지 선정이 최종 이제 결정이 됐죠.